불종님들 현세하는 고생선적 기원됩니다.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 삼세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불종님들께 계속 거론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중생세간, 오늘은 가족관계, 존속관계, 그리고 이에 근본이 되는 부부관계, 부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자, 부부.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와중에 위기의 벼랑 끝에 서는 그러한 순간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죠. 우리가 사랑의 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정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성에게 사랑이 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라고 한다면 저는요, 사랑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거. 자, 굉장히 좋은 낱말이죠. 구구절절 세상의 온갖 형용사로도 미사 역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남녀 간의 절대적인 감정 사랑.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인격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그러나 하나하나 문제점이 돼도 되죠. 그 무수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타협과 합리점을 찾아가지고 융합을 해 나가요. 그러나 나의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방식이라든지 또는 성장 과정의 차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이상의 그 틈이, 그 갭이 이제는 서서히 형성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갭이 벌어지고 넓어져서 이제는 스페이스 공간을 형성하더라. 더 이상 봉합하기도 힘들고 융화되기도 힘든 이런 궁극의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라고 결정을 해서 헤어짐, 이혼이라는 극단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목도가 됩니다. 거성이 36살 때 처음으로 주례를 보게 됐어요. 그해 4건의 주례를 보게 됐는데 나의 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보고 주례를 봐달래요. 그래들 나이가 불과 거성하고 17살밖에 차이가 안 나. 저는 고사를 했죠. 내가 어떻게 주례를 보냐 해도 막무가내로 요청을 해오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해 4건의 주례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례 본 이후에 그의 기념으로 이렇게 스냅사진,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오늘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하나 보이길래 이렇게 여기다 선을 보여드려요. 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주례를 보려고 가득 폼 잡고 꽃을 잡고 주례 대기석에 딱 앉아있는데 신랑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아이고 이놈아 고맙다. 이렇게 친구가 결혼할 때는 친구들이 도와줘야지 하시더라고. 친구 아버님이, 신랑의 아버님이 저를 신랑의 친구 사회자 진행자로 이렇게 착각을 하셨나봐요. 그 모습을 보고 신랑 형 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주례 선생님한테 무슨 결례예요? 했던 그러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이후에 제가 그해 주례 4건을 보고 내가 연륜도 경력도 이렇게 미천한데 주례를 더 이상 보는 거는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길래 그 뒤에 들어오는 주례에 대한 요청은 다 고사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자, 남녀의 차이는요 철저하게 성의 역할에만 국한이 돼줘야 돼요. 그의 인격이라든지 인권의 차등으로 비화가 되고 전개가 된다라면 상당히 불합리한 불평등한 현상이다. 지금의 시대에 조선시대의 악습인 남존여비라든지 또는 여성의 인권이나 그의 인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삼종지도라는 이런 낱말은요 지금 시대에 그 뿌리나 흔적조차도 과감하게 말살시켜야 되는 그런 낱말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거성이 페미니스트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근본적인 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거는 불교의 이상과 이념이에요. 그리고 시방 무속의 부처님들께서 혼염하시는 중생세계 구현의 대원인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을요 절대 망각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응대를 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더욱이 향상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융합과 화합의 근본이다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려요. 자, 우리 묘법연화경 화성유품에 보면은요, 그리고 부처님의 정토 법문인 아미타경이라든지 이런 경에 보면은 이 극락에는 여인이 없다, 음욕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극락세계는 결국은 이 생식, 종의 보존이라든지 종의 유지를 화생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묘법연화경의 수기 내용이라든지, 수기 내용은 부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는 어느 때쯤 부처가 될 텐데 너가 부처가 된 그 세계의 모습은 하고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법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간혹 가다가 너희들이 태어나는 불세계에는 여인이 없다. 여인이 없다라는 말은 남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결국은 그쪽도 종의 보존은 생시기의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화성유품을 보면은요, 범천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야. 거기에 대통지승열애께서 성도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16왕자가 출가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어머니, 유모가 울면서 배웅을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빌어보면은 그 시기에도 부부관계가 존재했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자, 더 나아가서 그곳 범천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이러한 부부 갈등이라든지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겠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그러한 애틋하고 사무치는 사랑의 감정과 결단으로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라는 이 헤어짐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결혼할 때보다는 풀어야 될 그 실타리라든지 매듭이 더욱더 많이 존재하는 현실이 내 앞에 대두되어 있어요. 자, 가족관계의 해체라든지 또는 주변인들의 인식과 이목이라든지, 그러나 특히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자녀 문제예요.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파탄이 되어졌을 때 나의 이 어린 자녀들은 그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에서 이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갈등이 들 때,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결정 단계에 진입을 해 가지고 나는 내 의견이라든지 나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친한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돼요. 자문을 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의 각오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해서 그네들에게 나의 감정이라든지 결정을 이해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자문을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네들이 일상적으로 나에게 전달해 주는 의견은요,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겪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류의 조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답은 그러한 답이 아닌데 그 답 자체가, 그 조언 자체가 너무 상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 실망을 하고, 또 그렇게 나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현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이 사회의 지성이라든지 원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길 교수님을 찾아간다. 근데 김동길 교수님은 찾아가지 마세요. 그분은요, 결혼 생활이라든지 가정을 꾸려보고 또 자녀를 양육해본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랬듯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나 이외의 타인들에게 그렇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현실적으로 답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가지고 이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거성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일말의 미련이라든지 잠깐의 그 여운이라도 남아 있다라면은 저는 권하는 게 승화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승화원 아시죠? 화장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화장장 승화원에서의 그 모습을 한번 목도를 해보고,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뒤로 밀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려가 돼요. 그리고 나서요, 추모원을 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추모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납골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봉안당에 상대를 먼저 보내놓고, 자, 상대를 먼저 보내놓은 그 현실은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별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요, 진정절절하고 애절한 단장의 그 사연들이 구구절절하게 기술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차분하게 그 모습을 접하다 보면은 나의 결정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저는 우리 불정님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려 보고요. 만약에 우리 불정님들 주변에 이러한 문제에 헤어짐이라든지 이혼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갈등을 하는 상대가 있다라면은 한번 지금 거성이 제안드린 이러한 방법도 한번 넌지시 제안을 해보세요. 조금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네요. 자, 우리 불정님들 항상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